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는 10위부터 6위 2022 시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좀 쉽지 않은 게 걸려가지고 저도 5위 기아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70승 73패 1무 신임 김종국 감독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도 돌아가면서 부상당했었고 양현종 선수 사실은 과거의 양현종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올해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시즌 중반 필승조 3인방 나란히 부상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선수도 부상도 있었고 뭐 그나마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이미 다음 시즌 재계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령민 기자 나와서 한 줄 요약 이렇게 했던데 네네. 기아가 잘할 것 같았거든요. 전력도 그렇고 우승 전력이었잖아요. 사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잡히는데 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야 임팩트 있다. 네. 아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약간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 이 세 글자가. 이 김동현 기자님의 요 아이고에서 네. 아이고 요걸로 요거밖에 못하네 약간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성범의 박동원 데리고 올 때도 나름 그 큰 출혈이 있었고 그쵸. 외국인 선수도 나름대로 잘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데리고 왔고 다 좋은데 뭔가 하나씩 핀트가 안 맞았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빠졌다 돌아오고 그럼 나중에 후반기 어느 순간 갑자기 연패 우승 가자가 아니라 5강 가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연패로 이렇게 확 네.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하는데 네. 들인 돈과 노력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살짝 조금 그렇죠. 솔직히 70승 네. 하라고 양현종 나성범 데려온 건 네. 아닐 거 아니에요. 양현종이 뭐 원래 올 선수니까 그렇다 치고 이렇게 놓고 쭉 한 시즌을 쭉 머리에 그려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떠오른 게 아이고 이거였어요. 그냥. 아이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국 감독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신 게 이해가 간다. 사실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열을 내신 것도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작년에 좋았던 선수들이 올해 그만큼 못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작년에 커하를 찍었던 선수들이 올해 그만큼 못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자꾸 모여갖고 조금 뜻대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스토브리그 이 박동원 선수에게만 목매지 않겠다. 주요상 선수도 또 데려오고 뭐 박동원 선수도 일단 시장에 나가서 가치를 판단해 보겠다. 가서 보고 와. 뭐 이런 느낌이던데 사실은 갔다 오면 이 돈 못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박동원 선수에게는 별로 이게 저는 데미지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미지 없을 것 같아요. 너네 아니어도 원하는 팀 많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입장에 살짝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수.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아의 생각과 박동원의 생각이 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얘기겠죠? 네. 꽤 많이 나고 있어서 애초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네. 박동원은 그냥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4위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80승 62패 2무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효과를 또 제대로 본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호는 거짓말전 부활에 성공했고요. 국내 선발진 리그 최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수진은 지난해보다 조금 아쉬웠지만 팀 타선도 조용호 선수 하나만 3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약간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강백호 선수가 부상에 빠져서 62경기 출전에 그친 게 컸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이제 우승팀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만족을 해야만 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80승을 했잖아요. 네네. 80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80승한 팀 역대로 꼽아서 몇 팀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딱 생각나는 게 한 줄 요약했는데 이강철이 이강철했다. 이강철했다. 이강철 감독님은 이 말씀에 들어간 속뜻 100을 주면 그래도 100은 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리고 작년 디펜딩 챔피언답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선이 타선이 조금 부족했지만 대신 마운드 운영은 확실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감독발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감독발이 있긴 있구나. 역시.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하는 거지만 감독발 무시 못하는구나.
그 운영할 때 보면 장기전 할 때 장기전처럼 단기전처럼 딱 하잖아요. 그쵸. 그게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이 김민수 투수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김민수란 투수가 이만큼까지 치고 올라와서 필승조에 딱 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저 김재윤, 주권, 김민수, 이채호 또 데려와서 잘 쓰고. 그렇죠. 신인 박영현도 갔다가 잘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운트가 없었으면 조풀도 못 갔어요. 하긴. 그 중심인 이강철 감독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도 역시 타선 보강이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수진은 사실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뭐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잘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이 타선 이제 박병호 선수가 사실상 이제 혼자 하드캐리 하다시피 한 그런 타선이었다는 얘기죠. 강백호 선수가 물론 이제 건강하게 한 시즌을 나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야가 좀 문제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김상수의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노진혁 얘기도 있어요. 노진혁 선수. 공격력은 노진혁이 더 나으니까. 하긴 네. 올해도 15홈런을 친 타자고. 2루 3루 그러니까 유격 3루 같은 그러니까 여긴 또 2루가 또 포스트 박경수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김상수가 딱 맞는 핏이긴 한데 공격만 놓고 봤을 때는 노진혁이 위인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HYUN이 황재균 선수도 좀 이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2루, 3루 이렇게 내야 두 자리에서 조금 생산력이 올 시즌은 크게 아쉬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T 마법사들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그리고 초반에 너무 부침을 겪은 게 아쉬웠다. 그러니까 초반에 부상이 너무 많았잖아요. 차떼고 포떼고 그러니까 차포 마상을 뗐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저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 앞에 장기판이 없는 상태로 장기를 둔 느낌. 적절합니다. 진짜로. 아니 초반에 저는 진짜 이 시즌 초반에 KT 그 라인업 카드를 보면은 아는 이름이 별로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8위 9위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3, 4등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도 KT의 또 저력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구단이 바로 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히어로즈 역사상 최고의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 시즌도 아쉽게 SSG에 가로막혀 준우승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박병호 선수도 없고 김하성 선수도 없고 오로지 이정우와 안우진 선수 두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또 올라갈 수 있었던 정말 열정과 패기의 팀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진 역시 요키시 선수 있었고 뭐 애플러 선수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불펜진 선수 어린 선수들로 또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김태진, 김준환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전으로 쓰더니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에는 가을 야구에서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푸이그 선수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원기 감독의 이 운영 한국 시리즈 뭐 포스트 시즌 진짜 작두를 탔잖아요. 이 키움 히어로즈는 정말 저평가 받은 게 이상할 정도로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 기준으로 3위고 최종 성적은 2위죠. 2위죠, 그렇죠. 2위인데, 그러니까 키움은 제 담당 팀이기도 하지만 한 줄 요약을 말씀드리면 희한하네. 뭐지? 이거예요. 희한하네. 점점점 뭐지? 이렇게 해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꾸 누가 나가잖아요. 맞아. 김혜성 선수도 사이에 부상이었고. 자꾸 누가 그러니까 있던 전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던 전력이 부상으로 빠지고. 근데 왜 잘해? 이 팀 왜 잘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재영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생각하는데 정규리그 994이닝인가 먹었어요. 포수로. 2위거든요. 유강남 다음인데 양반이 빠른 86년생이에요. 강민호랑 동기예요. 그러네. 은근 나이 있네요. 그러면 이정우 이정우 푸이그 타선에서 김혜성까지 3명, 그다음에 이지영, 마운드에는 안우진, 요키시, 그다음에 뒤에 뒷문 지켜준 김재영이나 거기 약간 집단 마무리처럼 했지만 그렇죠. 면면을 잘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3등할 전력이 맞나? 이 한국 시리즈까지 갈 전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깨하면 이겨.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게요. 사실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역시
그동안 이제 단련되어 온 시스템이 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뭐 한두 선수 빠져봤겠어요. 예전 이제 뭐 넥센 시절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전신 뭐 히어로즈 시절도 그랬고 뭐 서울 히어로즈 시절도 그랬고 네. 주축 선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내고 그 선수들을 키워서 재미를 봤던 구단이니만큼 올 시즌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정우 선수 그리고 안우진 선수 투타 양쪽에서 빼놓을 수 없죠. 이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투수 타자 이 합계 WAR이 두 선수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최강의 투타 이 듀오를 또 보여준 팀이 바로 올 시즌 키움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미국 가면 어떡하냐? 그러게. 메이저리그 가면 충분히 씹어먹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그럼 키움은 누가 지켜?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시즌 성적으로 순위해 주시지 하셨는데 저희 정규 시즌 기준으로 나열을 하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저희도 포스트 시즌 간 키움이 이제 최종 2위라는 거는 뭐 알고 있지만 일단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위 LG, 정규 시즌 2위인 LG 얘기도 좀 해보죠. 87승 55패 2무 역대 프랜차이즈 최고 성적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좀 실패한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우승을 하고도 남았어야 했지만 뭐 리그 최강 원투펀치 가졌죠. 두 선수 모두 15승을 넘겼고 리그 최강 불펜을 가졌음에도 2위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타선 또한 김현수와 오지환 선수 맹활약했습니다만 가을 야구에서 또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규 시즌 내내 먹혔던 불펜 야구 가을 야구에서 조금 어긋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돌풍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류지현 감독도 경질이 됐고 이제 염경엽 감독의 야구 체제 아래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할까요? 약간 그 키움의 반대 케이스에 가깝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즌 전에 이제 뭐 시즌 전 우승팀 예상할 때 저는 LG가 우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저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전력상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은 LG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잠실을 쓰는 팀이지만 타선이 좋았거든요. 뭐 잠실 써도 뭐 OPS 뭐 1위 했었던 때도 있었고 공수 양면에서 제일 이렇게 좋은 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따라갈 때 못 따라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장기전은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의 방법이 있고 단기전은 단기전의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류지현 감독의 뭐 감독의 과감성, 운영 부족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결과론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고 뭐 성공시키기 싫어서 그걸 쓰지 않는 감독은 없고 진료 작전 안 내는 감독은 없기 때문에 약간 결과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약간 그 뭐랄까 이번 가을 야구에서 류지현 감독의 운영에 아쉬움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윗단의 진노를 불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정규 시즌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87승 언제 또 해봤겠어요. 역대 최고 성적인데 95년인가 그 이후로 최고 승률이고 최다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가 이제 약간 삼국지로 치면 주유 같은 거지. 자기 위에 제갈량이 있어. 어찌 하늘은 LG를 낳고 SSG를 낳았는가. SSG가 뭐 계속 그냥 치고 나가니까. 그쵸. 쫓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추격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원래. 왜냐면 나가 잘하고 여기서 내려오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뒤집을래. 그렇죠. 그리고 뒤집는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겨서 승차를 벌려놔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해야 되고 내 거 지키기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LG는 갖고 있는 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냥 다른 팀을 더 잘했을 뿐이에요. 그러게. 정규 시즌 기준. 저는 지금 저기 누구야 황태자님께서 결국 체력 안배를 제대로 못해서 가을 야구에 약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시즌 막판에부터 이어졌던 타격 부진이 결과적으로는 가을 야구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잠깐 동안의 휴식,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 혹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조금 쉬지 않았을까? 타격감 좀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결국엔 또 돌아오지 않았고 경기 내적으로도 조금 풀리지 않았었던 결국 플라트코 선수가 아팠던 게 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줬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 타선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확장시켜오면 최우성 놓치면 큰일 나죠.
LG의 최은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주축 타자 한 명이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또 연쇄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유강남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포수에서 비록 유강남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타격으로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LG는 이 집토끼들을 잡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 과제인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위 SSG 랜더스 얘기해보고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88승 52패 3무. 야 정말 용진이 형 결국에는 첫 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개막전 때부터 폰트 선수가 9이닝 퍼펙트 경기를 펼쳤고요. 이 돌아온 김광현 선수의 활약, 노경은 선수 그리고 오원석 선수 소금 같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SSG는 뭐 약간 생각하면 가운데 이제 전의산 선수도 타선이 힘들 때 갑자기 또 터져줘가지고 이 잠깐 동안 활약을 해줬었고 타선도 역시 최정, 한유섬, 최지훈 맹타를 터뜨렸죠. 불펜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극복해냈습니다. 구단의 마케팅에서도 최고의 모습 보이면서 관중 홈동원 관중이죠. 그렇죠. 홈구장 동원 관중 1위를 또 달성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1등 공신 김광현 다 좋은데 여기서 킬 포인트는 노경은 이태양이죠. 노경은 이태양. 네. 없을 때 이 둘 없었으면 했겠어요? 시즌 초반에 사실 진짜 노경은 이태양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쪽이 완전 킬링 포인트는 저는 이쪽 두 개라고 보고 SSG가 개막 1부터 끝날 때까지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김광현 선수가 이 직장 폐쇄 때문에 메이저리그 도전의 꿈을 접고 돌아왔을 때 이제 SSG가 우승에 한번 도전은 해보겠구나 이랬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개막전 폰트 9이닝 퍼펙트 여기서 완전 분위기 타서 올라간 거죠. 이거 딱 하고 시면서 쭉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분위기 타면 이게 그러니까 시즌 개막 그러니까 장기를 했으니까 언젠가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시작 빡 이게 꽤 오래 가거든요. 이 효과가 벌어놓은 게 이 효과가 SSG도 이때 벌어놓은 거 없었으면 중간에 뒤집혔을지도 모르죠. 중후반 넘어갔을 때 그렇죠. 바짝 쫓긴 적 있었잖아요. 그럼 앞에 벌어놓은 게 진짜 커요. 김원영 감독도 그 얘기 했고 실제로 우승하고 나서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다고 치면 기부터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전결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이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할 거 다 한 거예요. 진짜 올 시즌 SSG는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게 정말 144경기 장기 레이스에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들 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기세의 키움 그리고 사실은 졌었던 경기도 있었잖아요. 질 때는 야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펜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승까지 차지했다라는 게 정말 다시 없을 정말 뭐 대단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팀이든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어느 팀과 붙어도 질 것 같은 때가 있고 누구랑 붙어도 이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요 때를 길게 가져가는 팀이 잘하는 팀인 거예요. 결국에는 SSG는 올 시즌에 야구를 정말 잘했다. 한 줄평 하셨나요? 한 줄평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래. 제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앞에 다 말해놓어. 이미 앞에 잔뜩 말해놓어. 그리고 말해 뭐해 하고 한마디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2022 시즌 10위부터 1위까지 모든 팀들을 한번 다 소화를 해봤는데요. 올 시즌 2022 시즌을 쭉 이제 돌이켜보면서 김동현 기자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의외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의외다. 네, 그러니까 당장 1위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부터 시작해서 키움이 이렇게 잘한 것도 의외라면 의외고 그렇죠. 삼성이 하위권 전전한 것도 의외라면 의외고 뭐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하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꽤 많은 의외성이 발현되지 않았나 그런 시즌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SSG 우승으로 끝이 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항상 이렇게 제가 약간 야구 환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야구는 시차말로 먼 난리를 떨어도 재밌어요. 하긴. 그리고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 시즌 변수가 많아서 더욱더 재미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이제 시즌 초반부터 1위, 2위, 3위만 저만큼 치고 나가고 4위는 또 이렇게 있고 갑자기
또 이제 또 5위만 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력 양극화 이게 조금 덜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즌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순위 싸움이 일찍 결정이 되고 시즌 막판까지 재미를 주는 요소는 이제 5위 싸움 하나였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덜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지 않았나. 요게 이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1, 2위 싸움도 치열했고 3, 4위도 결국에는 누가 3위를 하느냐.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게 변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재미는 있었겠습니다만 또 이게 시즌 중반에 살짝 좀 루즈했었던 기간이 있었던 거는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면 하나랑 롯데가 잘해야 돼요. 그래요, 예, 맞아. 9등 10등 팀이 잘해야 이게 촘촘해져야 재밌어요.